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오늘 11월 12일 많이 들으셨죠? 빼빼로데이더라고요. 전통 음식으로 하면 가래떡데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떡 중에서도 가래떡 정말 좋아하는데 퇴근길에 떡집 좀 들려야겠어요. 우리 시장도 이렇게 떡의 고든 모습처럼 위로 수직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근데 간밤 미증시가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불토를 그리면서 나스닥 지수 2% 급등. 다음 주 우리 시장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좀 희망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기회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인원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넥타이 매시고요. 오프닝을 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예, 그래도 일단 시간 내에 들어오셨어요. 네, 정말 최단 시간에 정말 제 차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는데 그래도 네, 시간 내에 또 예, 오셨고 정말. 김도영 어드바이저랑 시장 이야기 하는 동안 넥타이 매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네. 한 주간 우리 시장 사실 월요일엔 굉장히 뜨거워서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딱 하루 오르고 네.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이 단기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말 화끈하게 매수가 나타났던 이후에 그것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 시장,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인 부분을 발언을 하면서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파월은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된 포인트를 좀 잡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 때 퍼졌던 유동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흡수하면서 이제 달리려고 하는 것을 계속 연준에서는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12월 달에 대한 그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이거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CPI에 대한 것, 다음 주 CPI가 조금 잘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 시장은 내년에 금리에 대한 인하에 관련된 레포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2024년을 책임지고 국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 주도 섹터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특히 이제 HBM 섹터이죠. HBM 여전히 저는 이제 비중 확대 30%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에 도달을 하게 됐죠. 진짜 놀랐어요. 그죠? 예,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는 않았는데 하한가 갈 정도인가 싶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예상보다는 낮았는데요. 기대 컨센서스보다 낮았는데 SK 하이닉스가 적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3분기 적어도 4분기까지는
실적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최악의 구간에서에 대한 흑자를 지속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좀 주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뉴스가 돌면서 시간에서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주주인 대표는 매각을 한 적이 없고요. 그 이제 7월 달에 매각을 한 28만 주 정도에 대한 매도를 한 게 이제 좀 다른 관계인에 대한 지분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자들은 농담 삼아서 이제 카드값 내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카드값이요? 네. 네. 그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2024년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테슬라 도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확대, 슈퍼컴퓨터를 누가 더 잘 만들어서 생성형 AI 쪽으로 전환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생성형 AI에 좀 늦게 진출을 했는데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AI 이쪽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번에 파도 관련된 리스크가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파도 관련해서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던 이 구간에서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투매성에 대한 시간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시간의 가격을 잘 형성을 하다가 하나 마이크론도 거의 시간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3% 정도로 마감을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약간 공포 분위기를 좀 심어준 그런 날.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할 것 없이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2%나 끌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데 이제 주된 포인트, 이제 긴축에 대한 강도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둔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10조 원에 대한 투자, 특히 HBM 쪽에 대한 투자 강도를 굉장히 많이 그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특히 후공정, 장비단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올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에 대한 그 투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자들은 SK 하이닉스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현금성에 대한 자산이 8조 5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 없이 이번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규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HBM, DRAM, 낸드 등등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것을 줄였던 상황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요 근래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됐던 낸드 가격에 대한 것이 지금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그 과거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더욱더 업사이드에 대한 것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 이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을 반도체가 하방 경직성으로 상당히 잘 방어를 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미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른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AS도 있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이죠. 변압기 및 ESS 섹터.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풍족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이제 그 EPS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전에는 수주 잔고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것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북미 시장 그리고 네옴시티
그 노후화된 변압기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전환 속도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제가 그 머니왕 2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전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고 있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가격에 대한 상승을 굉장히 7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2월 달에 추천드렸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전에 있었던 다시 한번 20만 원이라고 하는 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리를 굉장히 잘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재룡전기 또한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60선 돌파를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방금 전에 세 개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멘트는 약간 종목들이 엄청 많은 그런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목도를 높이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테마성인 것보다는 조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지만 요 근래 시장에 대한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조금 스텔스 관련된 비중 5%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혹자들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저 투명 망토 나도 정말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보면은 이것은 굴절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레이저에서 그 검색이 되지 않는 포착이 되지 않는 이런 방식을 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자파를 90%를 흡수하는 물질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군도 성능 인증에 대한 시험 인증이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전방 산업에 어느 정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기보다는 새롭게 두각이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에 대한 그 확대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주로는 ADM 코리아와 화승 코퍼레이션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장 원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테마주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주목하셔서 별명이 반도형인데 한미반도체가 시간외에서 하한가 같지만 여전히 반도형을 철회하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이제 숨도 좀 잘 고르신 것 같고. 네. 예, 어제 뭐 하시느라 늦게 주무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오전 7시에 일어났다가 식사를 했고 다시 주무셨어요? 조금만 더 자볼까 했다가 하지만 정말 칼같이 정확하게 1분 지각했나요? 네. 아니에요. 그랬나요? 화면 나오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지각은 아니고. 네. 자, 시장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 세이프를 하셨고. 네네네. 문제는 시장인데. 네. 시장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장세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럴 네. 때는 어디에 중심을 잡고 이제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방향성을 전혀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옵션 만기일조차도 옵션 만기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시장에서 정말 반응하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좀 송구하지만은 자, 지난 월요일 시장 이후로는 지수를 거의 안 보고 종목에 정말 말 그대로 어디에 돈이 몰리나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 수익 구간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여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다음 주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몇몇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게임입니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위메이드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시야의 폭을 좀 넓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사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장기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기업들이 뭐 악재가 있거나 또는 어떠한 뭐 실적이 나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작이라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고 또는 예정된 신작 발표 그 자체가 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1년 이상의 중장기적 하락세를 기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를 싹 다 빼놓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곧 출시를 임박한 게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MMORPG라고 해서 소위 뭐 아이템을 취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해가지고 여럿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멀티플레이를 좀 즐겨 왔었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콘솔 게임 또는 PC 싱글용 게임 또는 기타 모바일 게임 여러 가지로 분야가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콘솔이라든지 또는 소위 요즘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뭐 게임 패스 또는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게임을 이제 점점 출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매출 규모도 기존보다는 다양화되었고 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올렸다라는 게임은 GTA5 또는 파룸 소포트라는 곳에 엘든 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그래봤자 패키지로 팔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매출을 올릴 것인가?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 하나의 게임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오위즈가 소위 이제 뭐 다크 소울이라고 불리우던데 그 좀 어려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어떤 장르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만으로도 500만 장 이상의 카피를 팔아치웠고 더 나아가서 게임 패스라든지 다른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소위 플레이스테이션과 뭐 엑스박스 이런 어떤 콘솔 게임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누구나가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기대는 하지만 뭐 그래봤자 실패하겠지. 하지만 생각 외의 선방으로 상당히 좋았었고 또 그 외에도 오랜 시간 동안 MMORPG 또는 수많은 게임 개발사가 자사 내부에 또는 외부에 별도의 스튜디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형태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고도 하죠. 또는 뭐 인디 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뭐 정말 가격으로 치면 한 3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게임 패키지조차도 수백만 장씩 팔아치우는 그런 어떤 히트를 기록한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단지 기존의 리니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그와 유사한 MMORPG 게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 외의 게임 신작 출시 또는 모바일 출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이전처럼 뭐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의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게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한 10억, 뭐 아니면 5억 아니면 뭐 커봤자 30억 이내의 자금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바로바로 출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약간 인스턴트 형식의 게임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아마도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컴투스라든지 뭐 NC소프트 또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믹스까지 같이 이제 겹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는 이제는 게임 개발사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위믹스 이슈 아니면 비트코인 이슈 아니면 거의 반응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물론 게임 중국에서 국내에서도 인기 계속 끌고 가고 있지만은 이것들을 제하서라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뭐 어떤 종목군들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히트 나갔습니다. 네, 크 나갈 뻔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섹터는 이제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이고, 뭐 앞서 이제 도영 전문가님께서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셨다면 저는 좀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번쯤은 어떤 소위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어떤 타이밍이 오지 않겠는가.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양극재,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엔처럼 그렇게 시장을 이끌고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내거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의 그런 어떤 주도 섹터로 한 번쯤은 등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뭐 협력 로봇에 있어서 우리나라 1위이고 전 세계 3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고작 100억, 200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시장 자체가 작은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앞으로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또는 그 외 지금 이제 상장되지 않은 정말 제야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집중하고 있는 기술 딱 한 가지가 있으면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곳에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작은 어떤 소품 배달을 함에 있어서 자주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로봇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장 뭐 이런 곳에 가시면은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은 조금 미숙한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그런 가장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매출을 가장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물류 배송 시스템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로봇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물류 창고 내에서도 거의 뭐 1톤에 가까운 무게를 조그마한 로봇이 짊어지고 각각의 위치한 곳에 또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외 여러 회사들이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로봇에서도 뭐 감속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조차도 지금 현재 사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이 사실상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거의 99.9% 독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수급주로서 건설 업종을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눈에 띄는데 지금 외인가 기관이 시장의 어떤 폭락세에도 또는 횡보 구간 내에도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머지않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자 어제가 아니라 그제 자 목요일 각각의 종목 똑같습니다.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 그제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시가 앞으로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그 와중에 수급이 유지된다라면 한 번쯤은 수급주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나나님께서 나인원 형 진짜 자다 왔네. 밤님께서 나인원님 너무 귀여우심. 존중님께서 머리숱 많아서 부럽다. 예, 저 앞서서 이제 종목 힌트 나갔더니 나쁜 남자님께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주포발사님께서 크레파스. 예, 댓글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저희 이제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타임 이어갑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자 접수가 많이 됐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승 코퍼레이션 문의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600원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가 2,345원. 아, 목요일에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있는 거예요? 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텔스 관련된. 네. 스텔스 테마예요? 네. 예. 화승 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에 스텔스 소재 관련해서 그 발표를 한 관련주예요. 관련 회사예요. 근데 화승 코퍼레이션의 자회사가 화승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승 코퍼레이션이 그 과열 예정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급등이 좀 나타난 그런 구간인데요. 테마 종목은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과에 대한 싸움이 계속 좀 벌어지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2,600원에 30%면은 좀 많이 높은 자리에서 좀 많이 남으셨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쪽 스텔스, 빈대,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폐렴 관련. 네. 예. 이 세 개에 대한 테마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군 쪽에서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군사학회 발표를 통해서 확대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600원이면 좀 높으신 가격에 잡으셨어요. 다음 주에 저는 매수가 언저리보다는 조금 위 가격에서 팔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과열 예정에서 2,100원이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상한가 달성이 됐던 이 2,100원을 하회하면은 비중을 큰 폭으로 좀 줄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근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100원, 목표 가격은 2,7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텔스라는 테마가 여전히 좀 살아있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빠지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단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2,100원 기억해 주시죠. 다음 문자 볼 텐데요. 이번에는 한신기계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신데 아유, 이게 4,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나인원 위원님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자,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예. 상승을 했을 시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단 한국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원전 테마라는 것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고 그 와중에 시가총액이 작았었던 한신기계가 그에 따른 어떤 뭐 1등주, 2등주 형식으로 시세를 좀 보여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실제 본격적으로 취임 이후에도 원전에 대해서 뭔가 진심을 다해서 별도의 팀을 꾸려가지고 뭔가 상황을 조금 더 좋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자, 지금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원전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으며 그저 MOU 외에는 MOU조차도 사실상 할지 안 할지 모를 상황인지라 뭐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재무제표상의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원전과 관련된 규모 있는 매출액이 잡혔던 적이 없는 그저 테마주일 뿐입니다. 근데 일단 평단가를 보니 아무래도 많이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던 자리, 대략적으로 작년 7, 8월 달쯤에 횡보할 때 이때도 좀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조금 아쉽게도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소송을 좀 당했던 그런 어떤 전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시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의 성향대로라면 아마 옆에 계신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반토막이 나서 500만 원 있다. 500만 원 가지고 마이너스 5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좀 취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투자자시라면은 일단 비중이라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지금 현재 30% 비중을 좀 알려주셨는데 비중을 50% 이상 좀 덜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거래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즘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알 수가 없습니다. 뜬금없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뉴스 없이도 정말 그냥 2, 3억 정도 매수 확 들어와가지고 훅 급등하고 훅 꺼지는 이런 시세 많으니까 혹여라도 그런 시세가 나올 때 계속적으로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예.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셔가지고 손익을 좀 상쇄시키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이제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이제 기회를 차라리 노리는 게 훨씬 더 이 수익 측면에서 복구가 빠르다는 점, 이제 포트폴리오상 복구가 좀 빠르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볼 텐데요. 이번에는 비우노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36,5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종가가 36,700원이니까 주당 200원 버셨어요. 거래 수수료 챙기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뷰노가 사실 이제 뭐 루닛 그리고 JLK가 좋은 이슈를 좀 보여줬죠. 특히 이제 JLK가 JBS01K라고 하는 것이 뇌졸중 치료제 관련해서 MRI 사용할 때 그 MRI를 진행할 때 하는 것.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4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5만 3천 원에 대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AI 이 의료 쪽에 대한 길을 좀 더 빠르게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루닛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좋은 호재성 발언, 캔서 문샷에 대한 출연이 진행이 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그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2달여 정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에요.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점을 챙기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60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지 못하고 60선에 대한 그 저항에 부딪혀서 잠깐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500원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 없이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47,0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 잡아드리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주목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서 좀 편안하게 가격 전략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CS 윈드 볼 텐데요. 49,0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매수 단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6월에는 9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갔기도 했는데 이제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면 근래이지 않을까 추측이 듭니다. 네, 근래에도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가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이게 반발 매수라도 들어오는 자리일까요, 지금?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잇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보다는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아마 지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특징을 좀 고려한다라면 풍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강원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또는 해안가에 가면은 있는 풍력들은 뭐냐? 뭐 정부의 일종의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포함되는 어떤 포트폴리오, 보기 좋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것이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메가와트급 또는 기가와트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연구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찌 본다면 풍력 발전만으로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라고 일컬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기가와트급, 메가와트급의 이제 발전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CS윈드가 어떤 풍력 발전기 또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펠러처럼 생긴 거 제가 정확히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 같은 것들을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이 프로펠러보다 그 밑에 있는 그 원통. 예, 그것도 그렇죠. 몸통 바디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정확히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미국 쪽에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여주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200억 단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것은 뭐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고 보유하심에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49,000원보다는 평단가 자체를 대략 한 45,000원까지 맞춘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게 보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요 몸통 워낙 평단가가 타워 좋으시니까. 만드는 회사. 맞아요. 근데 공장이 미국에 가 있고 뭐 이래서 거의 네. 이 기업은 국내보다는 수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고 미국이라든지 맞아요.
해외 또는 미국. 거의 미국밖에 없죠,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도 거기는 사실은 네. 아닌가요? 거기는 좀 매출 규모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뭐 100 중에 한 10%도 차지하지 않고 거의 미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거의 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쪽 신재생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바이든 그 지지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실적 낸 게 예상보다 좋아서 이제 호실적을 내놔서 그래도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CS윈드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AS하고 우리 계좌를 복구해 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종목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가야죠. 네. 한미반도체. 원래 이제 평단가가 26,900원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함께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편하게 보시긴 하실 텐데 네. 월요일 이제 호가 보고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AS를 사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눌리는 것에 대한 공포. 6월 달에 추천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함께 하신 분들은 진짜로 많이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 사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150% 수익에서 한 20% 띄워주고 130% 수익이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신 분들 관련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파도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수급적인 그 투매가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그 강력한 반등 그리고 그 흐름이 국내 시장에 대한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반등에 대한 것을 좀 기대감을 저는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은 SK 하이닉스조차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 실질적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한 TC 밴딩 관련된 수익은 2024년부터 발생을 하고 2025년도에 최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미반도체 고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재룡전기가 정말 히트네요. 한 2주 전에 말씀을 주셨고요. 네. 우상향을 예쁘게 만들어 가서 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 수익률이 이제 매겨졌거든요. 네네. 15% 가까이 됩니다. 오, 6% 아름다운 불기둥. 요거 어디까지 보세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다 그 머니양 2부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재룡전기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얘네들이 1티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보다는 회사가 조금 더 작은 규모이죠. 하지만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매력적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PER 기준으로 20배에서 25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룡전기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치를 계산을 하면은 한 9배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25,000원 돌파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재룡전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미반도체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받아봤고요. 우리 나인원 위원님 지난주에 합류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주신 종목 벌써 수익이 12% 나고 요것도 있고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유튜브 채팅창에 계속 이제 머리숱 어떻게 관리하냐고 글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요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일단은 궁금해하시니까. 유전이고요. 수술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예, 유전이에요? 일단 유전 쪽이고요. 일단 영양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L시스테인이라는 것을 주로 복용을 하고요. L시스테인 팀 나오네요. 네, L시스테인 드시면은 아마 빨리빨리 자랄 겁니다. 네. 제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PPR은 아닙니다. 예, 영양 성분입니다. 성분이죠. 비타민 C 같은 L시스테인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궁금한 부분에 답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겠습니다. 요 시세가는 지난 한 주간 좋았죠. 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 출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8%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5천 원 그리고 14만 5천 원 이 밴드 가격 내에서는 한번 모아가 봅시다. 지금 현재 익절을 안 하신 분들도 추가 매수하시고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 신규 매수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4만 5천 원을 못 지켜주는 흐름이라면 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시장이 바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뭐 폭락을 하든 투매가 나오든 뭐 어떤 식의 상황일 테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고 뭐 기업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부연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머리숱 관리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아니, 이 머리숱 치실 정도인데 영양제는 왜 드세요 하시는데 좋을 때 관리해야죠. 예, 다시 우리 종목에 집중을 해서 공략주 받아볼 텐데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반도영님 공개해 주세요.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이번에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히려 이번에 고점에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성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모멘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세화 공정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DDR5, HBM3, HBM3E까지 감안을 했을 때 초미세화 공정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8월 달에 대한 고점 그리고 9월 달에 대한 장대 양봉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을 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이번 뭐 파도 사태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리는 그런 구간에서 내일 한번 살짝 눌려서 20선 정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는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과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한 매각 논란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는데 그 어떤 이슈와 함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상황인 것인지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은 뭐가 되는 것인지는 지금 사실 신규 추천 종목 시간인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신기술에 대한 건 한미 반도체가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에 대한 변동까지 보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신기술과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대주주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냥 그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대주주 매각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것이 좀 더 과열되게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5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 지주 지분 물량에서 0.3% 한마디로 한 28만 주 정도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탈모 방지에 도움되는 관리법도 공개하셨고 이제는 네. 수익률 관리에 도움되는 종목을 공개해 주셔야겠죠. 오늘의 종목은 크레파스 아니고 네, 크래프톤. 예.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제 머리숱에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탈모 이야기만 올라와요 지금 댓글에. 근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저는 1년 360일 꼭 이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뭘까요? 실리콘으로 된 거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거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거 머리 감을 때 쓰는 거 뭐죠? 이거 이름을 여성분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헤어브러쉬 뭐 헤어브러시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실리콘 된 거. 안마 네, 예, 뭐 마사지하는 거품 그 이렇게 낼 때 이렇게 뭐 하는 거. 그거를 여기까지. 시원한 거 좋더라고요. 탈모는 여기까지. 예,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것까지는 알려드려야겠다 싶었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정말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고 했던 종목인데 자 우리가 일단 배틀그라운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민속 게임이라고 하는 게 스타크래프트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어떤 매출과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또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게임인 눈물을 마시는 새가 계속적으로 어떤 프리뷰 영상이라든지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해외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판타지 소설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판타지 소설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마시는 새 또는 드래곤 라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원조극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한 어떤 명작이다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소스를 기반으로 그와 관련된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MMORPG 게임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신규 매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매주 아주 양호한 상황이니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다면 크래프톤도 궁금하실 것 같고 헤어 관리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요.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방송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치지만 두 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 예정입니다.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올 연말과 내년엔 반도체 공략이 필수다 관련한 내용들 네.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았다. 뭐 파두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수십 년간 끌고 왔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장주에 대한 흐름과 새로운 대장주로에 대한 등극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마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구간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2024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략 포인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나인원 위원님께서는 손실을 넘어서는 수익을 만드는 법. 이게 진짜 이제 요즘 절실하게 다가오는 방법. 비법이지 그렇죠. 않을까 일단 싶은데요. 손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난 한두 달 정도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역시나 하락장에서 손실만큼 머리숱도 빠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머리숱이 좀 줄어들었다. 머리숱을 다시 늘릴 수 있고 없던 머리도 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수익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 자. 오늘 저희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관리 왜 방송 자, 아닌데 예, 여러분들 예. 무시하세요. 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유, 참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헤어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나인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예,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요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그래도 아주 중요한 핵심은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다음 주에 비전 전략을 통해서 세 분이 정말 알찬 내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방송 중에 못다한 정말 깊은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봬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